同志们辛苦了，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트럼프의 군사행동으로 미중 전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프랑스의 기사와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판 캐피탈리에 따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갈등 가능성은 점점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두 강대국 간의 경제전쟁 외에도 남중국해라는 매우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교적 긴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컨테이너선은 고도로 전략적인 이 지역을 통해 5천억 개의 물품을 운송합니다. 태평양이 이 부분에서는 또한 상당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프라타스 제도와 같은 남중국해의 여러 용토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는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 모든 주권을 주장해 왔고 더욱이 2010년 초부터 중국은 남중국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스프레틀리스와 파레셀 제도의 군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불법과 불법 점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웃 국가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미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두 강대국은 정치적 군사적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이 지역에서 점점 더 큰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더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확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믿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같은 많은 국가 원수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호주 정부는 호주군의 예산을 40% 늘렸고 호주와 인도 간의 군사동맹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 전략적 상황조사 이니셔티브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 미군에게 사막섬을 폭격하라고 요구하지만 그 섬은 중국군의 통제하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인 11월 미국 선거 전에 이런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중국은 이에 심각한 굴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싱크탱크 책임자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중립카드를 선회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중국을 공격하지 않기 위해 그의 군대와 미 해군과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정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의 미중 전쟁의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프랑스인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중국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여줍니다. 미국의 군사력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체적인 생태적, 기후적, 경제적, 사회적 대격변을 일으킬 급속한 인구 통계를 감안할 때 나쁜 제품으로 지구를 침략하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중국과의 모든 무역을 확실히 중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삶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와 평화주의 국가들의 동맹으로 미국과 차기 대통령입니다.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독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갈등을 찾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중국은 중국의 법을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도 존중하지 않는 독재자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한전여 정책을 포기한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인구 통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제 급성장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의 경제 및 금융행위자들의 탐욕은 우리에게 실용성과 이윤을 위해 우리 경제를 탈산업화함으로써
중국에게 싸울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은 이 경제 성장으로 패권적 야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 내의 중국 자산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 교류의 호혜성에 대해 매우 확고하고 우리의 재정과 단일 은행 시스템 수혜자를 중국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중국 권력의 상승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년된 풍부한 문화를 자칭 지배계층의 특별한 이데올로기와 미국이 걱정스러운 경제 상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초강대국의 지구상의 모든 열린 분쟁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에 부차적 피해를 겪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들만의 싸움입니다. 이 두 힘은 아이들처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들은 코비드 때문에 악수를 하진 못하지만 끝내는 팔꿈치로 악수를 할 것입니다. 코비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날지 평화가 올지. 그들의 사이버 테러 및 핵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감히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미국을 위한 전쟁은 담보대출 역할을 할 중국의 토지를 확보하고 미국 달러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으며 돈은 잠재력, 파괴력 외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으며 중국과의 전쟁은 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미국만이 이에 반대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인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서 유럽인들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